네, 반갑습니다. 파블코치 정 실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블로그 링크에 관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먼저 그 링크 삽입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미지에 이제 삽입하는 방법, 링크, 그리고 전화번호 연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글씨에 링크 연결하는 방법, 그리고 일반 그냥 링크만 연결하는 방법. 이렇게 네 가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링크와 저품질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링크 많이 이용하실 겁니다. 이용하실 건데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큰일 납니다. 저도 이해하는데 자,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어느 순간에 링크를 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함부로 링크 쓰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링크 삽입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품질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 블로그에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이미지에다가 링크를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자, 일단 글감. 자, 여기 글감 누르면 이미지 나온다고 제가 저번에 한번 그 영상 보여드렸었죠. 자, 한번 볼게요. 자, 하나 불러와서 자, 요 상태에서 자, 여기다가 링크를 걸고 싶어요. 자, 걸고 싶은데 이미지 놓고 한번 왼쪽 마우스 클릭하면 여기 초록색 보이시죠? 자, 요 상태가 일단 되어야 합니다. 자, 요 상태에서 자, 여기 보시면 뭐 있죠? 막 사진부터 쭉 있죠? 쭉 있는데 자, 밑에 보시면 링크 입력 열기라고 있습니다. 자, 요걸 클릭하면 URL 입력하라고 나오죠. 자, 여기다가 제가 이제 뭐 삽입하고 싶은 링크를 주소를 넣으면 돼요. 자,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파라핀 베이스 한번 주소 한번 넣어볼게요. 자, 여기다가 붙여넣기. 자, 링크 입력 누르면 여기에 링크가 지금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지에다가 이제 삽입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전화번호 연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전화 연결. 자, 소비자가 이 글씨를 클릭했을 때 바로 전화번호가 그 우리 휴대폰 그 다이얼로 가서 바로 전화 걸 수 있게끔. 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자, 볼게요. 쭉 드래그하면 자, 여기 전화 연결 보이시죠? 파란색. 자, 요 상태에서 자, 요 상태에서 자, 다시 한번 아까 그 링크 입력 열기를 클릭합니다.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냥 전화번호만 넣으시면 안 됩니다. 자, 반드시 TEL 땡땡. 자, 요거를 먼저 꼭 넣으셔야 돼요. 그냥 번호만 넣으시면 안 돼요. 자, 텔 땡땡 그리고 이제 번호를 누르세요. 자, 이렇게 누른 다음에 누르면 이걸 누르면 이제 다이얼로 슉 넘어갑니다. 네, 넘어가요. 자, 이제 세 번째 넘어갈게요. 이제 글씨에다가 링크를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자, 글씨. 자, 방법은 다 똑같아요. 자, 이렇게 글씨가 있으면 쭉 드래그 한 다음에, 자, 드래그 한 다음에 다시 쭉 누르고 여기다가 주소, 요 연습이니까 자, 카피해서 쭉 붙여넣기. 보이시죠? 자, 전화 연결, 그러니까 링크는 자,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분명히 처음에 검은색 글씨였는데, 링크를 넣었을 때 파란색이 되면서 요 밑에 요 라인이 없으면 안 먹은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글씨에 링크 연결하는 방법. 자, 그리고 일반, 우리 뭐 사무실 주소라든가
아니면 뭐 홈페이지, 아니면 상품 쇼핑몰 주소, 상품 주소, 요런 것들. 자, 요런 것들은 자, 카피했으니까 그대로 갈게요. 자, 이게 아니라 자, 위쪽에 보시면 사진부터서 쭉쭉쭉 나오죠. 여기 링크 보이시죠? 링크 추가. 자, 링크 추가 누르시면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다가 붙여넣기 누르고 돋보기를 누르면 뱅글뱅글 돌면서 정상적인 주소인지 확인을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나오게 돼요. 네, 이해되시나요? 자, 이미지 삽입 방법, 전화번호 연결, 글씨의 링크 연결은 어디서 해요? 하단에 있는 링크 입력 열기에서 하는 거고, 일반 링크 연결은 위쪽에 있는 요걸 링크 추가를 통해서 하는 거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연결하는 방법 설명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저품질과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다시 한번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링크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자, 쉽게 정리해드리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그거죠. 제목이 제일 중요한데, 예, 뭐, 진짜 몇백 번 강조해도 뭐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자, 블로그는 저품질이든 상위노출이든 제목이 일단 제일 중요해요. 자, 제목이 제일 중요한데, 내가 제목에 넣은 키워드와 본문에 들어간 내용과 링크와 맥락이 일치하다면 링크를 사용해도 됩니다. 예, 되는데 안 되는 경우는 내가 한번 사용한 링크를 계속 반복적으로 넣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파라핀 치료기를 판매를 하는데 파라핀 치료기 뿐만 아니라 뭐 파라핀 베스, 그리고 뭐 파라핀 욕조, 뭐 파라핀 베스 추천, 뭐 손목 통증 완화에 좋은 파라핀, 뭐 이런 키워드가 있겠죠. 자, 있는데 제가 만약에 이 파라핀 치료기라는 링크를 한 번만 쓰면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제가 열흘 동안 쫙 써요. 링크를. 그러면 큰일 납니다. 네, 큰일 나요. 자, 맥락이 맞는 거는 사용해도 돼요. 사용해도 되는데 월 1회 이상은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네, 월 한 번만 쓰시는 게 좋고, 그리고 만약에 키워드와 링크가 맥락이 맞는데 이거를 만약에 한 번 쓴 링크를 계속 사용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회사 홈페이지. 예. 만약에 회사 홈페이지가 키워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분명히 제목에 들어간 키워드와 맥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드렸는데 제목에 들어간 회사가 홍보 키워드야. 예를 들어서. 예. 제가 홍보성 키워드, 정보성 키워드는 그 키워드 분석 영상에 말씀드렸죠. 예, 그거 꼭 한번 보세요. 예, 큰일 납니다. 진짜로. 예, 만약에 우리 회사가 자동 검색어에 잡히지도 않는 홍보성 키워드라면 피하시는 게 좋죠. 물론 한 달에 그래요. 한 달에 한두 번. 그 정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사실 네이버는 생각보다 굉장히 신사입니다. 제가 좀 해보니까 저는 블로그가 2개가 있어요. 2개가 있는데 하나는 테스트용이에요. 언제라도 죽어도 되는 테스트용이 있어요. 테스트용이 있는데 이 링크를 뭐 링크뿐만 아니라 제가 많은 테스트를 하고 있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상습법만 찾아요. 네. 자, 예를 들어서 뭐 링크만 계속 쓴다거나 아니면 뭐 동일한 링크만 맨날 쓴다거나 그 네이버가 좀 싫어하는 홍보 블로그의 어떤 그 기준이 되는 액션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하는 블로그들을 좁게 잡아가지고 저품질 시키거나 뭐 블로그를 죽이거나 이제 그러지,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괜찮아요. 사람은 뭐 누구나 뭐 실수할 수 있죠. 뭐 한두 번 했다고 뭐 네이버가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요?
웬만하면 안전하게 가야죠. 저는 이제 블로그 하시는 분들한테 특히 수강생 분들한테 많이 강조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저는 이제 테스트를 하잖아요. 물론 테스트를 하는데 저는 찝찝한 건 잘 안 해요. 왜냐면 뭐 이런 분이 계셨었어요. 그 어떤 분이 계셨냐면 제가 강남에서 변호사셨어요. 변호사였는데 뭐 로펌에 계시다가 이제 강의를 들으셨는데 사실은 이 블로그를 좀 빨리 키우려면 사실 이제 뭐 저뿐만 아니라 뭐 다른 강사님들 똑같겠죠. 선생이 알려주는 대로 그대로 와야 되는데 꼭 그렇지 않고 자기만의 어떤 뚜렷한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피드백을 해도 안 돼요. 그 변호사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자기 경쟁사 블로그를 보여주면서 한 두세 개 정도 이미지에 전화번호를 넣어도 되냐, 이분들은 다 그렇게 해서 상위 노출도 되고 있고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데 안 되죠. 뭐 그거는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너무 내용이 길고, 제일 중요한 건 인공지능이 제목을 먼저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제목을 보고 사진을 보고 글을 봅니다. 자, 근데 인공지능이 사진을 본단 말이죠. 사진을 보고 사진에 있는 그 내용이 그 밑에 있는지를 봐요. 이게 맥락인데 이 사진에 있는 전화번호를 못 읽을까요? 인공지능이? 읽어요. 자, 근데 상위에 노출된 거를 제가 보면 다 홍보 키워드예요. 조회수도 몇 없는 거. 누구나 노출할 수 있는. 그런 거 갖고 자꾸 말씀하시고 그리고 뭐 어떤 분은 막 1000명이 들어온대요. 블로그가. 근데 보니까 포스팅 수가 막 10,000개가 넘어요. 굉장히 오래 운영하셨더라고요. 최근 글이 노출된 게 아니라 워낙에 포스팅 수가 많다 보니까 사실은 뭐 10,000개 포스팅이 한 명씩만 들어가도 10,000명이에요. 그거 10분의 1인데 그거는 성공하고 있는 사례가 아니죠. 물론 뭐 그렇게라도 1000명이 들어온다? 뭐 저품질 안 걸리는 것도 참 신기하긴 하지만 기왕이면 하지 말라는 거, 뭔가 찝찝한 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다음 시간 강의가 죄송합니다. 영상인데 자꾸 강의라 그러네요. 자, 다음 시간에 제가 다룰 주제가 바로 이 저품질인데 얼마 전에 3월 5일 날 잠깐 좀 지각 변동이 있었죠. 지각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한 3분 정도가 연락을 주셨는데 강사님 뭐 제 거 갑자기 뭐 이상하다. 자, 그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 하지 말라는 거 꼭 해요. 뭐 링크도 그렇고 그렇게 홍보성 키워드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도 자꾸 쓰고, 그렇게 한 번 쓴 키워드는 한 달에 한 번만 쓰라고 해도 계속 쓰고, 그러니까 네이버가 싫어하는 것만 해요. 그러니까 그게 홍보 블로그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갑자기 글이 사라지고, 지금 저는 뭐 3월 5일 날 그 잠깐 저도 봤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거든요. 지금 네이버가 이 상업적 블로그를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당연하죠. 정말 싫어하죠. 그러니까 이걸 약간 좀 더 타이트하게 쪼고 있는 것 같아요. 쪼고 있기 때문에 찝찝한 거는 안 하고 그냥 마음 편하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그냥 그 네이버가 좋아하는 거 하고 키우면서 돈 벌면 되는데, 굳이 욕심 부리시겠다고 그냥 그거 왜 링크 다른 사람은 써도 되는데 하지 마시오.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3월 5일부터 뭐 지금 제 영상 촬영하는 날짜가 뭐 21일이지만 제가 3월 달에 이제 레슨 하신 분이나 1월 달에 레슨 하신 분은 지금 노출 잘 돼요. 뭐 3월 초에 레슨 받으셨는데도 뭐 노출되는데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돼요. 뭐 굳이 뭐 힘들게 뭐 블로그 운영하면서 뭔가 로직은 계속 바뀔 건데 막 가슴 쪼이면서 막 포스팅 1000개 넘는데 갑자기 뭐 글이 노출이 안 되는 게 문제가, 글이 갑자기 막 웹사이트로 빠진다거나 왜 이렇게 심장 이렇게 조근조근하면서 그러실 필요 없다는 거죠. 로직이 바뀌는 게 아니라 네이버가 로직을 쉽게 바꾸진 않습니다. 쉽게 절대 바꾸지 않아요. 다이아 로직도 2018년 11월 달에 추가가 된 거지
바뀐 게 아니에요. 뭔가 지갑 변동이 일어났다? 그거는 홍보 블로그를 더 잡아내겠다는 어떤 취지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찝찝한 거 안 하면 돼요. 자, 얘기가 너무 길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자, 어디까지 얘기했죠? 예, 저는 편집이 없어요. 예, 죄송합니다. 링크 연결까지 했죠. 그래서 이제 링크와 저품질 관계죠. 예. 자, 그래서,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맥락에 맞는 링크만 사용하자. 예, 링크에 맞는 링크. 아, 제가 요거 설명을 좀 드려야겠네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케이스 있습니다. 자, 글을 씁니다. 자, 파라핀 치료기를 팔고 싶어요. 막 써요. 자, 쭉 씁니다. 자, 글을 썼는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제목에 들어간 키워드, 죄송합니다. 제목에 들어간 키워드와 본문 내용과 링크의 맥락이 중요한데, 자, 그러면 제가 파라핀 치료기라고 썼다면 링크가 뭐가 들어가야 돼요? 얘가 들어가야겠죠. 그죠? 자, 근데 쇼핑몰을 보면, 지금 이건 제 네이버 쇼핑몰입니다. 자, 네이버 쇼핑몰인데, 자, 네이버 쇼핑몰 주소가 스트롱셀러예요. 더블 S죠. 자, 이걸 한번 삽입해 볼까요? 링크. 자, 이거는 지금 링크가 맥락이 맞나요? 안 맞죠. 이거는 욕심이죠. 이런 거를 홍보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예. 소비자가 파라핀 치료기를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보를 원해서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클릭했을 때 바로 상품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바로 나오지만 물론 뭐 제품이 얼마 없으니까. 자, 근데 만약에 제품이 100몇 개가 되는데, 자, 사업장 입장은 그럴 수 있습니다. 기왕이면 뭐 다른 것도 보여주고 싶죠. 하지만 소비자는 어때요? 그거 찾으려고 찾아야 돼 또. 예, 얼마나 불편해요. 이런 게 낚시성 링크예요. 이런 게. 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파라핀 치료기를 클릭했을 때, 자, 요 뒤에 뭐가 나와요? 상품 번호 나오죠? 예, 이 상태에서 링크를 넣으셔야 돼요. 자, 내가 만약에 온풍기를 팔아요. 뭐 비누를 팔아요. 그럼 이 주소가 들어가야 돼요. 비누 키워드면 이 비누 링크가 들어가야지만 맥락에 맞다는 거죠. 자, 근데 비누 만들기가 아니죠. 자, 비누 판매, 비누 추천, 아니면 뭐 비누 원료, 뭐 이런 비누가 들어간 세부 키워드 중심으로 제가 3개를 포스팅했어요. 3개를. 근데 이 똑같은 주소를 나란히 월, 화, 수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예. 자, 링크는 분명히 써도 되지만 저품질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맥락에 맞는 링크를 사용하자. 예, 그게 결론이고요. 만약에 맥락에 맞더라도 월 기준으로 매번 그냥 한 번만 하세요. 뭐 2번까지도 괜찮기는 한데 그거 또 2번이 3번 되고 그래요. 한 번만 쓰시고, 예, 나중에 링크 관련된 다른 포스팅 하면 제가 약간 유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강의했을 때 이제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좀 하셨어요. 어떤 말씀 하셨냐면, 근데요, 만약에 내가 글을 쓰고, 내 글 주소 있죠, 링크. 내 링크를 삽입하는 건 되냐.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찝찝한 건 안 하는 게 좋다 말씀드렸죠. 예. 내 건데요? 내 건데 뭐 상관없지 않아요? 아니, 어차피 체류 시간이 중요한데 쓰는 거 괜찮지 않아요? 자, 그거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자, 본인의 생각이고, 블로그 공지사항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냐면,
링크는 써도 된대요. 자, 분명히 써도 된대요. 자, 근데 다만 반복 사용되는 동일한 링크나 낚시성 대량 링크들은 스팸 문서로 분류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반복 사용되는 거 하지 말라고. 스팸으로, 자, 스팸 문서로 분류되는 건 뭐예요? 홍보 블로그로 인식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거 쓰지 말라는 거고, 여기서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사실 네이버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저품질 돼요, 이렇게 하면 노출돼요,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럼 다 상업적으로 바뀌니까. 진짜 네이버가 애매모호하게 글을 남겨요. 그러니까 해석하는 게 다 다르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블로그 하실 때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이건 제 기준입니다. 뭐 이렇게 하라는 거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거 정권은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고, 지금 이 문서를 해석한 제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낚시성 대량 링크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낚시성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낚시성 대량 링크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낚시성 링크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예, 이게 제목에 들어간 그 키워드, 여러 개 키워드 왔다 갔다 나중에 이제 제목 설명할 때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거랑 똑같아요. 예,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네이버 디스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헷갈리게 해놓으니까 좀 편안하게 해놓으면 좋은데. 자, 무슨 말이냐. 낚시성 대량 링크는, 자, 대량 링크는 뭐예요? 자, 링크는 맥락이 크게 벗어나지 않다면 저는 3개까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2-3개까지는. 낚시성 대량 링크라는 거는 진짜 여러 개를 말하는 거죠. 예, 그건 진짜 위험해요. 그거 위험한 거고,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낚시성 링크입니다. 이 낚시성 링크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볼게요. 제가 이 마이크 추천으로 포스팅을 해요. 자, 제가 소비자입니다. 제가 소비자인데 들어왔어요. 들어왔어. 너무 좋아. 나는 이 마이크를 사야 되니까 그 키워드로 이제 정보를 보러 들어온 거죠. 자, 들어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밑에 링크가 있어. 어떤 링크가? 이 이미지 사진으로 되어 있는 링크가 있는 거예요. 자, 클릭을 했더니 이 상품이 안 나오고, 우리 아까 배웠잖아요. 이미지 삽입하는 거. 대출이 나온 거예요. 이자가 2%밖에 안 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욕 안 하면 다행이죠.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겠죠. 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하는 낚시성이란 무슨 말이냐면, 소비자를 속이지 않고 그냥 했을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맥락이 안 맞더라도, 맥락이 안 맞더라도 그래도 그건 찝찝하니까 제가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이미지에다가 대출을 넣었을 때 소비자가 들어갑니다. 들어갔다가 나오는 시간이 정말 2-3초도 안 된다면 이거는 낚시성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이 말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 내 블로그에다가 주소를 넣는다? 다른 그거를, 자, 그거는 본인의 생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다 봤어요. 들어갔어. 마음에 안 들면 나올 수도 있겠죠. 물론 계속 볼 수도 있겠지만, 들어왔다가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괜히 낚시성으로 오해 삼는 행동을 하지 말자는 거죠. 제가 내린 결론은 그래요.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고, 제가 요 체류 시간에 관련돼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잠시만요. 이게 지금 24분이네.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포인트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마무리 치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를 계속 시리즈를 계속, 저 전문 유튜버 아닙니다. 유튜버였으면은 잘 했겠지만, 이 시리즈가 일단 12개로 짜놨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거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서 제가 미리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 도움되는 거니까 들으시면 좋아요. 자, 볼게요. 자, 체류 시간은 어떻게 늘리냐면, 내 글에다가 내 다른 링크를 쓰지 마시고요. 자, 그렇게 불안하게 하지 마시고, 카테고리 있죠, 카테고리.
자, 저는 IT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IT를 다루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자, IT를 다루고 있는데, 뭐, SK텍, 통신어플, 일기, 뭐, 다양하죠. 자, 다양한데, 자, 이 카테고리가, 작은 소주제 카테고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저도 체류 시간이 4분, 5분밖에 안 돼요. 네, 4분, 5분밖에 안 되고, 제가 알기로는 파워블로그 기준이 최소 7분에서 10분 사이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아는 그 정보는.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한때 11분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자, 11분까지 간 적이 있는데, 왜 갔냐면, 제가 유심히 한번 그때 봤었습니다. 자, SK 혜택이었어요. 자, SK 혜택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이쪽이었던 것 같네요. 예. 자, 소비자가 T 가족모아 데이터 이걸 들어왔는데, 자, 쭉 읽었단 말이죠. 읽었는데 그 밑에 보니까, 걷기만 해도 통신요금 할인해준 어플이라는 어떤 SK 혜택이 있는 거예요. 예. 봤어요. 걷기만 해도 요금 할인 해준다고 하니까. 진짜 있거든요. 아직은 없을 것 같아요. 예, 모르겠습니다. 걷기만 해도 12,000원인가 요금 할인이 자동으로 연결되는 상품이 있었습니다. 자, 이걸 봤어요. 봤는데 그 밑에 또 뭐가 있냐면 신용카드인데 제휴카드예요. 제휴카드인데 내가 이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자동이체를 걸고 고정지출을 넣으면 월 30만원 실적이 카운트가 되면 요금 할인 16,000원 해주는 상품이 일시적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 볼 수 있겠죠. SK 혜택이니까. 봤어요. 근데 그 밑에를 봤더니 이게 뭐야? 자, 내비게이션인데 데이터 요금제를 쓰죠. 스마트폰 쓰니까. 예. 데이터 요금제인데 데이터가 무료예요. 이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자, 이거 지금은 SK 다니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간단하게 팁을 좀 드리자면 우리 티맵 쓰죠. 티맵을 사용하는데 이 티맵은 사실 데이터 요금제를 사용하면 무료입니다. 데이터가 무료라는 거죠.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 포스팅을 그때 했던 거예요. 내비게이션 추천을 티맵으로. 예. 그래서 누적 방문자 수도 28,000이나 돼요. 굉장히 많이 봤었습니다. 예. 신기한 거죠. 근데 가끔 그 부모님들 한번 진짜 이번 기회에 좀 봐드리세요. 예, 운전하시는데 데이터 때문에 일부러 혹시라도 고가 요금제 쓰진 않는지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읽었는데 그 밑에 난리도 아닙니다. 가족 할인이 50%나 해줘요. 가족만 결혼하면 기본료 50%를 해준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은 요금제 따라 최대 맥스 30%지만 물론 사용 연도가 있는데 자, 이런 거예요. 제가 이때 11분까지 돌파했어요. 이때. 예. 카테고리를 통해서 이렇게 체류 시간을 늘리시는 거예요. 예, 링크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괜히 낚시성으로 찍힙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카테고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좀 아셨을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SK 상품이면 SK 상품만 넣어야죠. 그래야 소비자가 한 개 글을 보고 쭉쭉쭉 치고 나가면서 체류 시간이 늘겠죠. 여기다가 만약에 SK 상품이 아니라 혜택을 넣었다면 뭔가 같은 것 같지만 좀 다르잖아요. 예, 갤럭시면 갤럭시 얘기만 해야지. 안 그래요? 예, 갤럭시의 어떤 기능을 봤는데 이런 것도 있네, 이런 것도 있네, 이렇게 연거푸 소비자가 글을 읽으면서 체류 시간을 늘리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시는 게 체류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좀 내용이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좀 유익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강의 시간에 이런 섬세한 부분들까지는 사실 강의 시간에는 로직이나 뭐 어떤 최적화 부분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좀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유튜브를 좀 통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내용이 좀 너무 많이 길었는데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자, 다음 시간 영상 사실 조금 중요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저품질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계세요. 예, 아직도 뭐 가끔씩 특히 요즘에는 문의가 좀 많이 들어왔었어요. 저품질에 대해서. 근데 그 가장 제가 내일 이제 영상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저품질인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저품질이 어떻게 했을 때 뭐 걸리는지, 그러니까 저품질에 어떤 관련된 내용입니다. 테스트하는 방법, 뭐 걸리는 이유, 뭐 그런 것들이니까 다음 영상 좀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